백티우입니다. 요즘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슈로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 생각을 정리한 영상이라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투표 관련해서 나온 통계들, 그런 수치들이 나온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무슨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고 본투표에는 통합당 지지자가 많았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깔고 가는 전제는 정치 성향이 투표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투표 시점에 따른 지지율 차이는 이 전제가 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맞는데, 이 전제가 안 맞으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똑같은 인구 집단인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통계 자료를 뽑을 때는 최대한 바이어스가 없도록 랜덤 셀렉션 같은 방식으로 표본 집단을 뽑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커지기만 하면 어느 정도 모집단과 비슷해집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본을 많이 뽑으면 모집단과 비슷해진다는 법칙입니다. 투표는 표본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데, 똑같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두 표본 집단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셀렉션을 제가 한 게 아니죠. 통계 전문가가 오류가 없도록 세팅한 것도 아닙니다. 투표자 본인의 의지로 정한 것이고, 그 사람이 정치 성향이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결정하는 의지에 영향을 줬다면 대수의 법칙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선택이 한 번 더 있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각각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지만 둘을 합치게 되면 그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은 거죠. 어차피 이 내용을 짧은 영상 하나로 이해시켜 드리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후보 간 사전투표율이 비슷하다는 논란 역시도 절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정치 성향이 비슷할 수 있고 같은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뭐 차이가 엄청 크게 나왔으면 왜 비슷한 지역에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왔느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겁니다.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율이 비슷한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도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작의 근거로 가져오기는 어렵죠.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사람의 직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허술해서 직관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당첨될 리 없는 내 로또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이렇게 낮은 확률의 로또가 당첨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로또 당첨자는 매주 몇 명씩 나옵니다. 직관은 원래 잘 안 맞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은 지역구가 나온다,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의외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죠. 보관된 표를 바꿔치겠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CCTV가 있는데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CCTV 공개를 당장 안 하더라도 그게 녹화 자료 아닙니까? 언젠가는 공개될 수도 있는데 CCTV가 돌아가는 중에 조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100% 걸릴 짓을 왜 합니까? 자동 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조작하게 되면 혹시나 재개표를 하게 될 경우 바로 걸리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한다? 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게 맞았다면 재검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검표를 하는 데 대한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투표용지 분류를 조작했을 때 딱 그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들통날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재검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봉인지를 다시 붙였다는 말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봉인지를 다시 붙이죠? 봉인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봉인지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봉인지라는 것은 투표함을 봉인할 때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딱 그 용도밖에 없는 물건이죠.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땄던 음료수 병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내가 정확히 보는 데서 정확하게 다시 잘 잠갔으니까 안 딴 것과 똑같다 하면 여러분은 그걸 사 마십니까? 봉인지는 봉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봉인지를 교체하는 그 순간에는 봉인이 풀린 겁니다. 그럼 그 투표함은 끝이죠. 신뢰할 수 없는 투표함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넣어서 허술하게 이동하는 영상 역시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동 경로가 워낙 많아서 다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관리를 할 수 없는데 그걸 왜 합니까? 도둑놈 들어오라고 개구멍 뚫어주는 거랑 다를 게 뭡니까? 몇 개 지역구의 경우는 기권표를 낸 사람이 마이너스 카운팅이 된 곳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람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반입자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카운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 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재외국민 투표가 어쩌고 하는 해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사람 수가 마이너스가 뜨게 해두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담당자가 이걸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렸다는 것은 진짜 총체
정치체적 난국입니다. 무슨 외국에서 투표한 걸 이메일로 받아서 집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메일로 투표 결과를 받아서 집계에 포함시켰다. 장난합니까? QR코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QR코드에 무슨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QR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QR코드도 바코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에 분명 바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적혀있고 QR코드를 쓴 투표용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접히지 않은 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투표장에서 표를 접지 않고 투표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볼 때는 뭐 금이 그어질 정도로 세게 접어라 이런 말이 없으니 살짝 접어서 넣으면 티가 안 난다. 이런 논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투표한 사람이 안 접어 넣었다면 안 접은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관되게 투표용지를 안 접어서 넣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들 중에 어떤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재검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조작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투표용지를 조작했다면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쪽에서 재검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재검표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재검표를 했다가 만약 결과가 똑같이 나와버리면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킨다니까 그러시든지 말든지. 제가 뭐 미래통합당 의원입니까? 재검표를 원하시면 하세요.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운 쇠사슬도 큰 힘을 받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부분은 그 쇠사슬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 쇠사슬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쇠사슬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됩니다. 본투표의 경우 투표 날짜가 언제인지 일찍 공개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하고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투표 때 일정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를 만들었다면 사전투표 때도 일정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도 만들어줘야죠. 그럼 사전투표는 안 합니까? 만약 관리가 된다면 뭔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선거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약점을 많이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